둘리는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둘리가 나올 임시가 벌써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 30년 전에 이제 만화계라는 게 그 사회 인식도가 굉장히 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만화 자체가. 이게 일반인들로부터는 뭐 하나의 어떤 그 불량의 상징이 만화였으니까. 공부하고 만화책 그렇죠. 본다. 그렇죠. 글쎄 말이야. 저희가 이제 만화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은 사전에 검열을 받거든요. 이 검열이 굉장히 이제 심했어요. 한 예를 들면은 그 소년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뒷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있으면 이건 여지없이 수정이에요. 예, 수정이 딱 나오는데 이유는 불량스럽다. 이런, 그래서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좀 건방지기도 하고 뭐 아직 애들이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작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심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동물을 이제 동물이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왕이면은 남들이 안 그린 동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공룡까지 올라가 버리거든요. 공룡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뭐 강아지,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겠지만 둘리가 공룡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둘리가 다른 동물인 게 상상이 안 되는 느낌? 그렇죠. 저 둘리는 무슨 공룡이에요? 케라토사우루스가 기본 모델이에요. 케라토사우루스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엄청나게 싸놓은 공룡이거든요. 티라노 같은. 티라노과예요. 그런. 네, 그런 거하고 애기니까 공룡의 애기는 귀엽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기 공룡을 해서 이 싸나운 동물이 정말 온순하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한 의도를 제가 알겠어요. 왜 엄마는 초식이냐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저희가 이걸 어떤 그 만화 잡지에 연재를 했거든요. 네. 이제 연재를 매월 하다 보니까 그 엄마의 그 나오는 이제 부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꾸미는데 케라토사우루스라는 걸 모델링 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 엄마는 좀 푸근하고 크고 이러면서 감싸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 공룡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브라키오가 딱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공룡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별 탈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독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얘 애는 케라토인데 육식인데 엄마는 초식이요? 순간. 그때 이제 제가 알았는 거예요.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미주알 고대로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 그건 출생의 비밀을 놔두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지금까지도 그 했는데. 그 바람에 아빠 공룡이 등장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아빠 그냥 끓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을 모델로 한 캐릭터가 있나요? 예, 둘리입니다. 둘리. 선생님 먹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아니 캐릭터가 먹고 노는 거 두 가지를 좋아하는 그거 빼고. 그거 빼고 좀 포용력 있고, 배려심 있고, 좀 잘 아니 좋은 건 다 가진 게 둘리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파마 머리를 하고 있을 때는 거기다 사람이 선생님이 많이 그리세요? 하고 파마 머리니까. 저는 오늘 뵙고선 혹시 고길동이 선생님이 아닌가? 저쪽을 보고 말씀하세요. 저 고길동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대인배라는데.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두툼한 보물섬이라는 만화책. 그 지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빨간 우체통 안에 그 당시 그 보물. 보물섬이 있어요? 짜잔. 진짜네? 네. 아마 한 손으로 못 드실 겁니다. 무거워서. 예. 그래도 둘리가 펴지네요. 예. 둘리가 펴지네, 진짜. 와,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잠깐만, 이건 몇 년도일까요? 1986년. 이건 87년. 딱 30년 정도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둘리가 나오고 3년 정도 있다가 책이네요. 아니, 요즘에는 왜 이런 둘리가 책이 어디 있는 거야? 없어요?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쪽으로? 예, 인기 있는 만화는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안 앞에 있네요, 돼요. 진짜. 네. 아니, 맨 앞에 딱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부른다는데? 너무 앞에다 또 넣으면은 너무 쏙 보이니까 편집진들이 약간 뒤로. 여기 심의필 이렇게 여기 써 딱 있거든요. 예. 이게 말하자면 그럼요. 어렵다는 심의를 예, 통과했다는 그 뜻인 예.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비리가 있는데요. 심의를 받고 나면 또
붓을 좀 살짝 좀 꽂혀요. 아, 너무 티 안 나게. 매월 이게 나오려면 마감이라고 하나요? 마감에 마감이죠. 늘 압박을 받으셨겠어요? 둘리 연재할 당시가 이제 크고 작고 하는데 이 분량이 16 타이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때는 월간지였잖아요. 그죠? 네. 월간지 마감을 한 달에 16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틀에 한 번꼴. 보통 잡지 마감이 거의 월말에 다 마감이 몰려있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잠을 안 잔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안 자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 스타일상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시작을 하고 끝을 맺지, 그걸 중간에 그냥 대강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제 그 마감이 편집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를 마지막 끝내서 순간까지 갖고 계셨구나. 예, 공장으로 뛰어야 돼요. 그러면 공장에서 딱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 작한 거 들으면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좀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여러분들께. 근데 맨날 그렇게 마감일 촉박하게 내고 그러면 잘릴 법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안 잘리고 계속 하신 거 보면 그 사실은 위치를 봐, 위치를. 보물섬에 네. 이 가장 노얄성을. 프라이얼. 그분들인들 뭐 100번 자르고 싶었겠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놈의 인기가 뭔지. 그러니까. 그 둘리가 한 10년 넘게 연재가 됐죠. 보물섬에 연재한 게 그렇죠? 10년이었고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10년 동안 연재를 하실 때, 내가 조금 긴장을 늦췄더니 작품이 좀 좋게 안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굴곡이? 그 10년 사이에도? 그럼요. 같은 둘리 안에서도? 많죠. 예. 뭐 어떤 10년 사이에서 이제 그 만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만화는 하나의 어떤 직업적인 것, 그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또 각 개개인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그 둘리 그리는 10년이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인생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 결혼도 한번 실패를 하고, 그 그다음에 시기에?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많은 이제 그 가정적으로 또 팽팽한 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만화를 집에 던지고 그럴 때도 좀 계셨구나. 절로 간 적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산으로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초반의 어떤 둘리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작품에 이제 그것이 좀 나타납니다. 이제 예.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네. 이 이제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피폐해지다 보니까 그 필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만화에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해결이 되면 선이 굉장히 좀 둔탁해져요. 이제 그것을 저는 느끼죠. 좀 부드러워진다, 예. 편안해진다 이런 다시 그 보물섬 찾아서 처음부터 예. 보고 싶어요. 이 시기가 날카로워진 시기구나, 이거. 돈은 좀 버셨지 않나요? 그 시기에? 벌기는 벌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은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저는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막 돈을 생각하고 그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예, 예. 이제 단지 그 만화 그리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를 통해서 이제 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독자들이 즐거워한다는 게 전 그게 이제 너무 좋았지.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이런 생각 못 했거든요. 아마 그 생각으로 출발했으면 만화가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쪽으로 이제 갔겠죠. 앞으로 아마 이제 뭐 만화가로서 이제 이렇게 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래도 돈은 벌긴 버셨죠, 많이. 그 집도 사고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둘리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아세요? 응팔 때문에. 네, 응답하라 1988에서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그 제가 자주는 못 보고 간혹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제 집사람이 그 응팔이 완전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와, 혼자 웃으면서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쌍문노이 무대예요. 그리고 1988년인가가 그래서 속으로 이게 잘하면 이거 둘리 나오겠다.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쯤은 짚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속으로 기분이 뭐 째지죠. 많이 먹어. 싫어. 마이콜 새끼 깜짝이야. 정말 말콜이네요. 야, 얼른 먹어. 누가 엄마 기다리겠다. 아껴 먹고 그래. 들리셨어요네요. 안녕하세요, 고길당 아저씨. 야, 이동희, 너 언제 왔어? 어제 또 가? 안녕하세요. 네. 임팩트가 좋네요. 저 깐따삐아는 뭐예요? 간다베라를 깐따삐아 말로 하면 깐따삐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깐따삐아가 간다베라예요. 간다, 내가, 벼라. 예, 벼라. 내가 간다, 벼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상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온따삐아에서 깐따삐아로 가다가 그 벨이 불시착해가지고 타임코스모스 불시착해가지고 지구에 떨어지거든요. 온다베라, 온다, 벼라. 간다베라, 간다, 벼라. 온따삐아, 깐따삐아가 되는 거예요. 응팔에서 이렇게 둘리의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좀 인용도 되고 패러디도 약간 되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시죠?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 3의 인물이 이것을 이렇게 다시 재조명해 준다는 거는 이건 제 의지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만큼 크게 비중을 둔다는 거는 이만큼 이게 하나의 좀 이야기가 뭐 가치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좋은 거예요. 아니, 뭐 빨간 우체국이 또 있어요? 네, 저희 우체통 안에 또다시 선생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예, 좀 꺼내볼까요? 비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야. 이거는 가만 있어봐. 이게 작품, 일러스트 작품입니다. 아이고, 멋있네. 직접 그리신 작품이에요. 예, 이게 지금 어제 늦게까지 왜냐면은 우리 이제 김희진 작가께서 여기 나오시려면은 저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또 없었거든요. 요구가 많았군요. 준비물 챙겨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늦게까지 그렸어요. 이 아니, 이러니까 따끈따끈한 다들 새 작품인 빨간 걸 거예요. 어려워하시지. 하여튼 잘했어. 야, 이 그림이 좋네.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하나 이미지 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구상하시는 이게 뭐 장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화? 지금 소설로 지금 쓰고 있어요. 소설로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일적으로는 그 소설 만화식으로 그림이 있는 소설? 예, 그림이 있는. 그래서 그 그림이 좀 약간 만화식 캐릭터로 들어가면서 조금 좀 판타지. 얘 누구예요? 이게 이제 세라예요. 그 영문명은 세라고 한국명으로는 시하. 시하. 예, 제 딸이에요. 시하. 예, 제 딸을 모델을 해가지고. 아이고, 딸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예. 머리도 귀여운데 닦고. 뭐 말은 참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얘를 이제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집 앞에 그 숲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숲에서 저 학교 가는 날 아침에 제 애를 새벽에 만나요. 이게 숲에 버려져 있는 애기예요. 숲에 애가 하나 많이 있다고 치면은 그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숲에 네. 애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저 캐나다 이제 제가 있는 데가 그 UBC 대학 캠퍼스 안에 이제 하나의 어떤 마을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밴쿠버에 있는 거군요? 예, 밴쿠버에 있는. 예. 그때 1916년에 개강했을 때 보니까 숲속에 쌓여 있어요. 이 학교가 다 숲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지금 어떻게 변했나. 지금 완전히 막 아파트에 막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도 계속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숲 앞에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무가 하나씩 잘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가에서 보이는 나무가. 네. 근데 그때 우리 딸이 이제 4학년이었는데 아빠 오늘도 나무 하나 시야가? 예.
사라졌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딱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힌트를 받는 거예요. 늘 숲을 보고 큰 아이가 예. 어느 날 나무가 또 사라졌어. 예.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독수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이 독수리가 바로 아파트 위에서 보면은 뭐 비행을 하고 막 그랬어요. 원을 그리죠. 예. 뭐 먹이 찾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독수리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애가. 아, 이제 이 독수리 사진도 막 독수리요? 찍고 뭐 이랬는데 이제 거기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니까 독수리들이 어느 날부터는 날아오질 않는 거예요.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예. 그 둘리보다도 더 반향이 클 수 있어요. 아. 이게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예, 자연, 환경,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런 것을 한국이 아니고 캐나다를 숲을 무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 박사님이 좀 예측이 좀 잘 맞는 편이거든요. 예, 저도 아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아니야, 저 같은데요. 선거 예측만 잘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캐릭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이제 캐릭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경쟁자도 나타나겠네요. 라이벌. 나오죠. 둘리의 경우에는 라이벌이 누구? 둘리 라이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이제 누군가 그 이야기 해요. 지금 둘리 뽀로로한테 발표했죠? 뭐 네가 나를 좀 놀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뽀로로뿐 아니라 그 옛날에 이제 그 연재할 당시에도 사실 뭐 라이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라이벌이 예부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제 라이벌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캐릭터를 그리고 관리하고, 그 다음 계속 키워나가고, 그 다음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 어떤 사랑받는,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건, 그래가지고 저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뽀로로 캐릭터가 벌어들이는 돈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몇백만 대 파는 것보다도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 둘리 캐릭터는 경제적으로 혹시 그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쪽은 좀 문외한이 돼가지고 예. 잘 모르겠는데, 그 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초기에 캐릭터가 이제 산업으로 예. 어떤 그 가능성, 예. 어떤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그 당시로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보도 같은 데 보면은 뭐 이게 뭐 몇천억이야, 뭐 얼마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도저히 실감이 안 나요. 실감 안 나셨구나. 저한테 손에 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 만화 트렌드가요. 다 웹툰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책으로 출간되는 만화책을 요즘 세대들은 잘 안 사본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웹툰에는 혹시 관심 안 가지시나요? 그 웹툰도 그 마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그 한참 젊었을 때도 그 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그 마감을 맞춘다는 게 그게 저로서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웹툰 쪽은 아직까지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아, 옛날에 임세소는 뭐 거기 기계 좀 세우고 기다리라가 되지만 웹툰은 이제 올려야 되니까. 스스로 내가 이 시대의 리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전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예. 지금도 좀 쫓아가거든요. 웹툰 같은 거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한 웹툰을 계속 보면서 야, 이 애들의 어떤 그 깜짝깜짝한 아이디어 반짝이는 이런 거 보면서 저도 감탄하고 네. 그럼 나는 이제 나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렇게 보면은 내게 너무 좀 구형, 올드해 보이는 올드하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각을 좀 더 젊게 그다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네. 이거를 쓰면서도 아하.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네. 올드한 문장이냐 아니냐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그 젊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늙은 티는 안 낸다는 거예요. 네. 이 글에서는. 제가 보는 리더는 그 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적어도 그 리더는 남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들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곰씹어 보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리더 아니라고 하시면서 리더의 정말 중요한 아니, 덕목을 다 제가 그렇게 가려고요. 그래서 따라서 자꾸 가려고요.